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2주의 조선타임즈. 순안공항에서 해외 노동자 가족 손편지까지 단속, 과도한 처사 불만. 북 간부들이 인사교체 명령에 불복하고 몸싸움 벌이자 충격. 제중 북 노동자들 계속되는 귀국 연기에 스트레스 극심. 국정원 북 7차 핵실험 나설 수도. 미대선 이후 강행 가능성. 코로나 이후 북한 내 스마트폰 사용 급속히 확산.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순안공항에서 해외 노동자 가족 손편지까지 단속, 과도한 처사 불만. 노동력 송출을 통한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이 순안공항 당위원회에 새로운 단속 품목을 밝히면서 철저한 통제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시 소식통은 데일리 NK의 국가의 외화벌이 확대 방침에 순안공항을 통한 주민들의 출국이 다소 활발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이달 중순 중앙당이 순안공항 당위원회에 새로운 단속 품목을 한 가지 더 밝혀 해외로 이동하는 주민들을 철저히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귀국했다가 재파견되는 일부 노동자들이 현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국내 가족들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출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중앙당이 이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인편으로 전달되는 편지 안에 북한 내 다양한 정보나 암호화된 내용이 담겨 외부로 유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입니다. 특히 중앙당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귀국한 노동자들을 통해 현지의 어렵고 힘든 생활 환경이나 노동 여건을 전해 듣고 걱정과 불안에 쌓여 쓴 편지들까지 문제 삼으며 이를 일일이 통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편지들이 민심 위반을 유발하거나 노동자 이탈을 부추기는 등 심각한 체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은 중앙당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하나 밝혀 순안공항 당위원회에 지시를 내렸다며 현재 순안공항 당위원회는 지시에 따라 단속과 검열을 진행 중에 있지만 세관원과 보안원 등 집행자들 속에서는 과도한 처사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먼 타국에서 가족들의 안부 편지를 받는 것은 큰 소망이자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일인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통제하느냐면서 순안공항 내부에서조차 당의 방침이 너무하다는 의견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소식통은 일부 세관원들은 당의 손편지 단속 방침을 받고도 이를 모른 척 눈 감아주고 통과시켜주고 있으며 또 몇몇은 편지의 양에 따라 많으면 $10 정도의 뇌물을 받고 무기 내주기도 한다며 다 같이 힘든 백성들끼리 알아서 살아가야 한다며 소리 없이 당의 방침을 거부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북 간부들이 인사교체 명령에 불복하고 몸싸움 벌이자 충격. 북한 당국이 최근 중앙당과 관련된 후방물자 생산기관의 간부 교체를 명령했는데 기존 간부들이 이에 반발하고 일어나면서 간부들 간 몸싸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데일리 NK 내부 소식통은 중앙당 간부들에게 고기와 알을 공급하는 중앙당 재정격리부 산하 후방시설인 평양 목장에서 지난 18일부터 간부 사업이 진행됐다며 보위대장을 포함해 재정격리 축산농상과장 등 중간급 간부들이 전면 교체 대상으로 지목되자 반발과 충돌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인사 개편을 발표하면서 기구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나이가 많은 간부들을 교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신임 간부들은 기존 간부보다 나이가 많아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급기야 지난 21일에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교체 대상이 된 간부가 신임 간부에게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해가며 따지기 시작했고 다른 기존 간부들도 이에 합세해 집단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간부들의 몸싸움으로 인해 목장이 아수라장이 됐으며 이날 행정 시스템도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중앙당 간부들에게 제공되는 고기를 생산하는 평양 목장의 간부 자리는 한번 임명되면 내려오고 싶지 않을 만큼 특혜를 받는 자리라며 갑자기 간부 사업 지시가 하달되자 간부 교체 과정에서 갈등이 터져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당국의 인사교체 명령에 반발해 집단 싸움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중앙당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중앙당은 즉시 중앙검찰소가 개입해 사건을 수습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관 내부 조사와 경고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이 공식적으로 이를 조사하고 관련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검찰소는 지난 22일 교체 대상에 오른 기존 간부들을 모두 구류시킨 상태입니다. 다만 함께 몸싸움을 벌인 신임 간부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 임명된 간부들은 중앙당 권력을 등에 업고 주요 자리를 꿰찬 진짜 낙하산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류된 기존 간부들에게는 지방 추방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소식통은 당해까지 보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단순 경고로 끝날 수는 없는 사건이 됐다며 간부 사업에 반항한 간부들은 평안북도 독림군에 있는 중앙당 재정경리부 산하의 농장 사료기지로 배치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던 기존 간부들은 지방으로 쫓겨가야 한다는 결정에 숨을 죽이고 있다며 이번 지방 진출은 사실상 추방과 같아 이들을 측은하게 여기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제중북 노동자들 계속되는 귀국 연기의 스트레스 극심. 중국에 파견된 일부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되는 귀국 일정 연기와 기숙사 공장만을 오가는 답답한 생활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는 한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초 중국 야오닝성의 한 의류 공장에 파견돼 일하던 북한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기 전 중국에 파견된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 노동자로 중국 현지에서 일한 지 5년이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입이 통제된 노동자 단지 내에서 수년 동안 외부 세계와 차단된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중 대다수는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 여성 노동자도 지난해부터 올해 초에 귀국할 것을 예상하고 고향에 갈 준비를 해왔지만 귀국 일정이 계속해서 연기되자 주변 동료들에게 하루 종일 이렇게 일만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여러 차례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 초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다행히 동료들이 기숙사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하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 의식을 되찾아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지난해부터 곧 집에 간다고 들떠서 가족들에게 줄 선물도 다 사놨는데 언제 귀국할지 알 수 없어지니 희망을 잃고 이런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만 해도 국경 봉쇄가 완화되고 북중 간 무역이 확대되면 노동자 인력 교체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현재 제중 북한 노동자 교체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중 간 육로 무역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린성을 통해 북한 신규 노동자들이 중국으로 입국하고 있지만 대부분 100명 이하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규 노동자 파견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기존 노동자를 귀국시키면 중국 현지 공장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북한 당국의 외화 벌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북한은 기존 노동자들의 귀국을 일단 보류한 상태로 보입니다. 현지 북한 무역회사들은 노동을 할 수 없을 만큼 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동자들만 간헐적으로 귀국 조치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한편 북한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간부들은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줄 만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된장국에 채소 볶음 등으로 부실한 식사를 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돼지를 잡아 고기 반찬을 제공하거나 휴식 시간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며 간부들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을 지고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동자들을 달래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뉴스 첫 번째입니다. 국정원부 7차 핵실험 나설 수도, 미 대선 이후 강행 가능성. 북한이 차기 미국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북한 7차 핵실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서 미국 대선 이전보다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습니다. 북한이 대선 전에는 군사정찰 위성과 ICBM을 추가 발사해 감시 정찰 능력과 핵도발 수단을 과시하고 대선 이후에 새로운 미국 측 맞상대가 결정되면 핵실험을 강행해 전술핵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정원은 또한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을 방문하고 이를 공개한 것이 미국 대선과 내부 결집을 두루 고려한 조치였다고 풀이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이 경제난 속에서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처럼 이례적 행보에 나섰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국정원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선 과거 여러 사례를 볼 때 강선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 가속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영변의 또 다른 원자로 가동 여부도 계속 감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플루토늄 약 70kg,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두 자릿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HEU 보유량 추정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기 어렵고 상당량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지난 18일 신형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선 정밀 타격 능력을 검증할 목적이라면서 두 발 발사했는데 그중 한 발이 표적지에 도달한 것으로 과거보다는 조금 개선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중량 탄두의 미사일 내지 발사체가 탄착 지점에 도달함으로써 대한민국 안보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코로나 이후 북한 내 스마트폰 사용 급속히 확산. 북한이 코로나19 봉쇄를 풀면서 2년 새 스마트폰이 급속히 확산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4일 미국 싱크탱크 크림슨 센터 마틴 윌리엄스 연구원이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에 공개한 2024 북한의 스마트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는 650만에서 7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유선전화 추정치인 120만 대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당국의 규제에도 수요가 꾸준히 늘어 북한 스마트폰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스마트폰에는 사용을 감시 통제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고 인터넷 접속이나 국제전화, 문자 메시지 송수신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통제에도 지난 2년간 북한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종류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최소 10개 업체가 북한에서 스마트폰과 피처폰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일부 기업들이 다양한 가격대로 사양이 다른 여러 버전의 모델을 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애플과 삼성 등 기업의 제품 전략을 반영한 것이라며 화원이라는 스마트폰의 경우 $500와 $750짜리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최신 북한 스마트폰은 다른 국가에서 판매되는 중저가 모델과 비슷한 정도로 메가픽셀 카메라 등 기술 사양은 우수하지만 해외 동급 모델보다 활용도는 떨어진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종류는 많아졌으나 북한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여전히 하드웨어를 중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북한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은 모두 중국 기업이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업체들은 이를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으로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0년 북한이 필수 수입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 국경을 폐쇄할 당시 스마트폰 시장 역시 큰 타격을 입었는데 지난해 국경이 다시 개방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보고서는 자국민을 외부 정보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국가의 울타리를 제외하고 스마트폰 시장은 향후 수년간 새로운 단말기와 앱이 출시되면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 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